안녕하세요.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할 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역시 순서는 같았던 것 같죠, 여러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1번, 그림은 수소 연료 전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기체는, 여러분, 수소 연료 전지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기 때문에 수소를 넣어주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수소를 넣어서 뭐 하는가 하면, 화학 반응에 사용할 거고, 또 하나의 기체가 더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만들어지는 물질이 누구인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둘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기체 뻔하겠죠, 여러분. 누굽니까? 산소 기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체 반응식은요, 사실은 수소가 들어가고요. 수소 가스, 그 다음에 산소도 가스죠. 들어가서 누구 만드는 반응이 돼야 돼요? 물을 만드는 반응이 돼야 된다. 개수 맞춰주시면 산소 2개씩, 여기도 하나겠죠, 하나. 여기도 2개가 들어가는 반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들어갈 기체 산소인 거 찾아주셔야 돼요. 네온은 여러분 일단 전체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면 안 됩니다. 헬륨, 알곤. 여러분 이게 세 개 다 무슨 기체? 그렇죠. 비활성 기체입니다, 여러분. 비활성 기체는 절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런 기체가 들어가서 산화 환원 반응을 할 리가 없다.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어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100줄의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외부에 25줄의 일을 할 때, 우리 열기관을 이렇게 그리면 공급받는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있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공급받는 게 얼만큼이야, 여러분? 100줄이 들어갑니다. 100줄이 들어왔는데 100줄 받아서 몇 줄의 일을 해요? 이쪽이 일이고 이쪽이 손실되는 열입니다. 손실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유용하게 쓰는 일이 얼마인가를 물었는데 손실되는 게 얼마예요, 여러분? 25줄. 빼야죠. 그죠? 예, 일은 얼마다? 75줄의 일을 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열기관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열기관에 들어오는 열, 그 다음에 나가는 열. 그리고 한 일의 양을 갖다 이렇게 더하기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0은 75랑 25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검류계의 바늘이, 검류계가 뭐야, 여러분? 전류가 흐르나 흐르지 않나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검사하는 기계예요. 바늘이 움직이는 경우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어떻게 해야지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네, 이 코일에 흐르는 누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장이 변화해야 돼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하려면 뭐 해요, 여러분? 자석이 움직이든가 코일이 움직이든가 라고 해야 돼요. 자, 기억. 코일 속에 자석을 넣을 때 맞습니다. 넣으면 당연히 움직이죠. 코일 속에서 자석을 뺄 때 반대야, 여러분. 하나가 이렇게 검류계가 오른쪽 바늘로 가면 이때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 대신 코일과 자석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거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일한 위치에서 공 A,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A하고 B를 던졌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A의 몇 배나 될까라고 했습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10m/제곱세컨이고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사실 이거 다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그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동일한 조건으로 낙하한 건데 물어보는 건 누구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얘의 수평 방향 속력만 물어본 거죠. 수평 속력.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수평으로 얼마나 같지만 비교하세요. 여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네 번째 그림 보니까 이렇게 갔죠, 여러분.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동안에 얘는 3칸 갔습니다, 여러분. 3칸. 1대 3이네. 그리고 또 이런 데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2칸 갔죠. 근데 얘는 몇 칸 갔어요? 6칸. 몇 대 몇이다? 3배가 되겠습니다. 3배. 오른쪽으로 가는 얘네들의 속력이 몇 배인가? 참고로 내려가는 속력은 어때요? 같아요. 그죠? 5번, 전기에너지의 수송 과정에서 송전 전압을 높였을 때 수송 과정입니다. 근데 송전 전압을 높였어요. 자, 전류의 세기와 손실 전력의 변화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 그 손실 전력이잖아요, 여러분. 손실 전력도 구하는 식이 뭐가 돼요, 여러분? 손실 전력을 구하는 식.
누가 될까? 네, I 제곱 R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전력 구하는 식이 VI 또는 I 제곱 R이 있죠, 여러분. 자, 이러는데 얘의 전압을 높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라고 했으면 얘네들의 여러분 생산 전력은 얼마예요, 여러분? 네, 생산 전력은 우리 보통 VI를 쓰거든요. 얘는 일정해야 돼요, 여러분. 생산한 전력은 일정한데 대신 뭐 하는가, 여러분? 움직이면서 보내면서 뭐 할까, 여러분? 얘네들의 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전압을 높였대. 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내려가야죠. 무슨 관계? 네, 얘네들은 반비례입니다. 누가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는 반비례가 돼야 돼요. 반비례. 자, 그럼 답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 누가 됐죠? 전압을 높였다. 전류는 감소하겠습니다. 전류는 감소. 자, 전류가 감소한다고요? 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손실 전력도 감소하겠다. 왜죠? 저항은 일정하니까. 저항은 변하지 않으니까. 손실 전력은 그대로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압이 몇 볼트죠? 220볼트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딴 나라들 봤어요, 여러분? 뭐 일본이나 또는 미국 이런 경우는 110볼트나 100볼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220볼트로 높였을까? 물론 사실은 옛날 군사정권에서 억지로 한 거지만 결국은 잘한 거죠. 전압을 높여놨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손실 전력은 감소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은 더 많아졌어요. 혜택은 받지만 사실 민주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해요. 자, 주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자, 운동에서 벽과 쿵 부딪혔습니다. 그죠? 예, 이런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충돌한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쿵 부딪혔다 반대로 가네요, 여러분. 튕겨 나간 거죠. 튕겨 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나 되니? 그럼 충격량을 구하는 식 뭐죠? 충격량 우리가 I라고도 쓰는데 I, 충격량은 누구 된다? 힘 곱하기 누가 돼야 돼요? 시간. 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시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충격량을 구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죠, 여러분. 힘 곱하기 충돌 시간도 되겠지만 누구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 이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량이 변화하면 충격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이 지금 심할까, 안 심할까? 심할걸요, 여러분? 쿵 부딪힌 건데, 그죠? 라고 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 하면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돼요. 자, 나중 운동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참고로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기. 사실은 나중 운동량은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자, 처음 운동량은 요거 두 개 곱한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돼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1.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2. 좀 조심해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죠, 여러분? 얘네 둘이 누가 달라요, 여러분? 방향이 달라요. 운동량은 방향도 포함해야 되죠, 여러분. 자, 우리 여기를 만약에 플러스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쪽은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 운동량을 얼마로 잡아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처음 운동량 2.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충격량의 크기라고 했던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의 크기는 절대값을 얘기한 거죠. 절대값이라서 얼마가 돼요?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이고 운동량의 단위하고 충격량의 단위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단위 그대로 3 뉴턴 초, 뉴턴 세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항은 왜? 방향이 반대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라고 해서 2에서 1 빼고 아마 이렇게 쓴 학생들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답이 되려면. 그때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렇게 와서 부딪혀서
벽을 뚫어요. 벽을 뚫고 나가서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다시 얼마로 가야 돼요? 1m/s으로 줄은 속력으로 가야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2m/s로 갔다가 벽 뚫고서 1m/s로 간다. 그러면 얘네 차이가 요만큼이 돼요. 근데 지금은 뚫은 게 아니잖아, 그죠?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이때는 누가 더 크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문제인데 꼭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학습하셔야 됩니다. 화학 파트예요. 다음 물질 중 BTB 지시약을 넣었을 때 노란색이 나타나는 것은 노란색 BTB 네, 누구야? 산. 여기 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황산만 산입니다. 나머지 보니까 전부 수산화 무슨 꽃이 아니야, 여러분. 그죠?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전부 염기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은 전부 염기다. 이렇게 산하고 염기만 구분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 H 플러스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요거는 산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색깔을 나타내는 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황산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얘만 산이니까 노란색이 될 거예요. 우리 지시약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 무무, 빨주, 노초, 파. 여러분, 뭐 빨주, 노초, 파는 무지개색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무빨은 누가 된다? 페놀프탈레인,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페놀프탈레인. 빨주노가 누군다? 메틸 오렌지, 메오 쓸게요. 그 다음에 노초파가 누구다? 이거는 BTB가 됩니다. BTB.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이야, 여러분. 페놀프탈레인은 산성 무색, 중성 무색, 구분이 안 돼. 염기성 빨간색. 한편 메틸 오렌지도 여러분 주황색이 사실 거의 노란색에 가까워서 얘네도 역시 메틸 오렌지는 중성과 염기성 구분이 어려워요. 하지만 BTB는 모두 구분할 수 있네요, 여러분. 그냥 만능이네. 노랑, 초록, 파랑으로 다 구분할 수 있고 노란색을 물어봤으니까 산입니다. 네,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는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8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임의 원소 A, B 이 정도면 여러분 자신감 있게 원소 찾아야 해요, 여러분. 2주기의 16족 누굴까, 여러분? 2주기의 16족 수해, 리베, 붕탄질, 산소입니다. 2주기의 17족 누구예요? 플로린이 돼야 돼요. 자, 원자 번호는 각각 8번, 9번이 됩니다. 자, 보기 A와 B는 같은 주기이다? 같은 가로줄이 바로 주기예요. 맞습니다. 얘네들은 같은 주기다. 니은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A 오른쪽에 있는데 그죠? A보다 B가 원자 번호가 크겠지. A가 B보다 작습니다. 디귿 A와 B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여러분 원자과 전자는 요 세로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7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18쪽은 몇 개? 0입니다. 다시 리셋에 돼야 돼요. 그래서 5개, 4개 이렇게 가겠죠. 원자과 전자 수가 똑같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다르다라고 해야겠습니다. 답은 기억 하나만 들어가겠네요. 9번 그림은 물 분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H2O네. 그죠? H2O입니다.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는 이런 내용이죠. 물 분자에서 물 분자에서 여러분 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공유 결합 하니까 산소는 원래 몇 개였어요, 여러분? 산소 것만 따져볼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산소 것만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각각 자기 거 남의 거 하면 되죠. 그러면 산소는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자신의 원자과 전자가 되죠. 원자과 전자는 6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수소에서 전자가 하나씩 더 와서 무엇을 이루고 있다? 옥텟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옥텟. 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건 공유 전자쌍까지 다 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네모 2개, 동그라미 6개 합쳐서 8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무슨 규칙이에요? 옥텟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수소는 그러면 몇 개입니까? 수소는 2개씩. 수소는 옥텟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헬륨의 전자 배치와 거의 같아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림은 자석 위에 떠 있는 신소재.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 누구라 바로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아, 이거 뭐야, 여러분? 딩 떠 있기 때문에 얘의 이름은 누구다? 그래요. 초전도체입니다. 아예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 4번.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거 뭐라고 하죠? 특정 온도, 임계 온도. 얘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굉장히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거죠. 자석끼리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자석끼리가 아니라 이 초전도체가 자석에서 서로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딩 뜰 수 있어요. 뜨면 자기 부상 열차, 그죠? 뭐 누구 때문에? 자석 때문에 붕 뜰 수 있는 그런 열차에 활용됩니다. 초전도체가 되겠죠. 이거 전부 일단 누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신소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신소재야, 그죠?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옛날 소재가 됩니다. 초전도체죠. 11번 황산고리 투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제가 한번 반응식을 다 써볼까요, 여러분? 아연판, 아연, 솔리드. 그 다음에 황산구리니까 누가 돼야 되죠, 여러분? 얘들은 CuSO4 누가 돼요? AQ. 자, 둘이 반응하면 여러분 치빠 뭐 하는 거야? 치고 빠지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Z10SO4가 되면서 AQ 수용액. 그 다음에 누가 빠져요? 구리 솔리드가 빠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 누가 환원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아연은 제로였다가 지금 얼마가 됐죠? 이건 플러스 2가가 됐어요. 숫자가 증가하면 산화예요. 산화. 그래서 이번에 환원된 거니까 이거는 CuSO4의 CU가 플러스 2가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2가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CU는 제로. 요게 환원이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아연이 뭐 됐어요? 아연이 전자 두 개 뺏기고 요게 산화입니다. 그죠? 산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구리는 구리 이가이온에서 구리가 됐으니까 요게 환원이 되겠습니다. 환원. 네, 환원된 거는 누가 된다? 구리가 아니야, 여러분. 구리 이가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12번 다음 설명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이온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중화 반응시킬 때 반응한 기억과 니은의 수가 많을수록 연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 여러분 중화 반응이네. 그죠? 중화 반응이면 산 속에 누구하고 그래요. 이 H 플러스 하고 염기 속에 누구하고 요 OH 마이너스가 만날수록 뭐 할까? 더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네, 이거는 2번입니다, 여러분. 그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많이 만날수록 뭐 한다? 더 뜨거워져요. 중화열. 이 발생하는 열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화 반응에서 발생한 열이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 이 두 개가 많이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열이 더 커져요. 대신 Cl-나 Na+나 Cl-를 우리가 누구라고 하죠?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죠. 구경꾼 이온은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13번 이제 생명과학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아미노산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여기 하나 더 하면 히읗 3남매 히읗 누구 있어요, 여러분? 효소, 호르몬, 항체 전부 누구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질은 여러분 일반적인 지용성, 지방을 얘기하는 게 맞을 거고요. 핵산은 두 개 있죠. 누구? 예, 디옥시리보핵산, 그 다음에 리보핵산 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게 핵산이고요. 탄수화물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내 몸에서 이렇게 어떤 작용을 하는 대표는 단백질입니다. 14번 어떤 동물의 세포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건데 누구일까? 핵, 오케이, 리보솜, 점, 그 다음에 소포체, 세포막이 있습니다. 자,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거 뭐 사람의 그 뇌 같은 얘기 하는 거네. 그죠?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DNA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는 당연히 어디야? 핵 속에 있겠죠, 여러분. 핵. 참고로 리보솜 뭐 하죠? 단백질 공장. 단백질 뭐 한다고요? 단백질 합성하는 곳이 리보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소포체는 뭐 할까, 여러분? 이 만들어진 이런 물질들을 주로 소포보래. 소포가 뭐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쭉 보내는 것들. 운반시키는 거죠. 운반시키는 도로 역할을 할 거고, 세포막은 말 그대로 세포와 나머지를 구분하는 막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은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곳이다.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소가 반응물과 붙어서 이렇게 누가 생기죠? 우리 예를 갖다가 조금 복잡한데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었다가 다시 반응물이 쪼개지고 생성물이 되는 거죠. 효소는 이렇게 다시 재살아나요. 그죠? 재활용이 가능하죠. 자, 기억,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네, 맞아요. 이거 하려고 효소가 들어가는 거죠. 대사는 인간이나 생명체의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변화를 얘기해요. 2번, 특정한 반응물에만 적용한다. 네, 특정한 반응물에만 적용해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 반응물이 녹말이래. 녹말이면 이 효소로 오는 건 아밀레이스만 와야 돼요. 아밀레이스. 이런 식으로 뭐 하는가 하면 특정 물질에 특정 효소만 들어가요. 3번, 반응 후에 생성물과 분리된다. 그렇죠. 생성물과 이렇게 어떤가? 다 나눠지는 거죠. 다 맞는데요. 4번, 반응이 끝난 효소의 구조는 반응도가 다르다.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효소는 똑같아. 뭐 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하다. 다르다? 그러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림은 DNA에서 RNA가 전사가 뭐야, 여러분? 전사. 이게 전사죠. DNA에 있던 이 얘들의 누구를 유전 정보를 RNA로 보내는 게 전사예요. 전사. 그죠? 뭐 이렇게 전에 들어서 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전사하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는 볼까요, 여러분? 밑에 AU, 기억, UU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매치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A와 A가 매치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타이민 때문에 아데닌 때문에 유라실이. 이 위쪽을 복제한 거네, 그죠? 위쪽 가닥을 복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이토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얘는 누구다? 구아닌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DNA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상부적 결합이에요? DNA는 아데닌과 타이민, AT.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 이렇게 붙어야 돼요. 하지만 DNA에서 누구로? RNA로 전사할 때는 여기에 A,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ATGC가 RNA로 온다면 A가 바뀌죠. 타이민 아니죠? 유라실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민이 누가 되죠? 아데닌이 될 거고, 구아닌이 사이토신은 구아닌이 되기 때문에 요거만 누가 된다? 전사 과정에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17번, 표는 서로 다른 지역 가부터 라에 서식하는 식물종 A부터 E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누구? 이 식물 종의 개체수예요. 종다양성이 가장 높아. 종다양성. 그럼 종다양성은 누가 가장 큰 거죠? 일단 종이 다양하게 분포해야 돼요. A, B, C, D가 없는 애들이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없는 애들은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기도 아예 없는데요. 이 애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은 아예 C 종이 없는 거죠. A, B 종도 없고요. 나는 종다양성이 안 좋네요. 그러면 경합 대상은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하고 라. 이제는 종이 균등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다 있지만 60에 5에 10에 좀 약간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얘 어때요, 여러분? 조금만 사라지면 멸종될 수도 있겠죠. 차라리 이렇게 균등한 게 좋아요, 여러분. 20, 20, 20, 20. 그러면 다양하고 균등한 얘가 종다양성이 가장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종의 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의 수가 똑같으면 균등한 게 좋아요, 여러분. 균등한 게. 종 균등도 그래서 얘가 가장 균등하게 돼 있네요. 답은 4번이죠. 자, 18번. 다음 설명의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 같은 종끼리 쭉 모여 있는 거죠. 우리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개체들이 모여 있다. 개체군. 여기 두 개 맞았네요, 여러분. 개체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생물종의 무리를. 이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 생물종이죠. 같은 종이 아니죠. 여러 생물종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다. 우리는 군집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누구 여기서 일단 누가 제일 작아요? 개체. 개체가 모이면 누가 돼요? 개체군. 개체군은 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이 모이면 군집. 군집이 모이면 누가 돼요? 오케이. 그건 생태계가 됩니다. 생태계. 순서대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개체군과 군집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9번. 그림은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먹이 관계는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먹이 사슬이 아니라 먹이 그물인데요. 먹이 그물이 나왔어요. 자, 옳은 것은 이 먹이 관계 위에 다른 건 필요 없대요. 자, 뭐 각각 먹고 먹히고 있죠? 풀은 생산자다. 출발이죠, 출발. 스타트. 한 애가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생산자가 됩니다. 맞아요.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 받는 거죠. 토끼는 2차 소비자이다. 얘 이거 바로 먹는데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얘는 1차죠. 1차. 네, 2차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번은 틀린 거죠, 여러분. 3번. 참새가 사라지면 올빼미도 사라진다. 참새가 사라져도 올빼미는 먹을 게 있다. 누구? 들쥐가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어때요? 사라지지는 않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매가 사라지면 들쥐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매가 사라지면, 매가 없어지면 들쥐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를 먹는 애가 사라졌으니까 들쥐의 수는 아마 증가할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거예요. 물론 마냥 증가하지는 않고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감소하진 않아요. 네, 이거는 옳은 거 찾는 거네요. 풀은 누가 봐도 생산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구과학입니다. 자, 그림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과 수소 헬륨 기체 방전관을 이용해서 얻은 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말은 좀 어려운데요. 그냥 뭐죠?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까만 띠. 요거는 밝은 띠가 나왔으니까 이런 스펙트럼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네, 옳은 것은 기억. 태양은 수소와 헬륨을 포함하고 있다. 태양 속에 여러분 요 띠가 수소에 몇 개죠? 4개의 띠가 다 있는데요. 오, 수소가 포함됩니다. 헬륨에도 5개의 띠가 그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5개의 띠가 다 있어요. 오, 이것도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 헬륨도 포함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태양은 핵이 헬륨으로 되어 있고 주변이 수소로 되어 있는 기체로 되어 있는 항성이죠. 맞습니다. 이은 헬륨 스펙트럼에는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 헬륨 스펙트럼은 이 밝은 띠죠. 흡수가 아니라 방출입니다. 흡수선이 아니라 방출선이 나타난다 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태양의 대기는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 수소랑 헬륨만 해도 2가지인데요. 2가지도 다양하다 할 수 있나? 다양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말고 더 있죠. 다른 것도. 다른 선도 더 있네. 사실 태양에는 수소, 헬륨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다른 원소들이 더 있는 거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다가 뭐 되죠? 태양빛이 오다가 그 다양한 원소에 흡수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디귿도 옳아요. 답은 4번이네요. 21번.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 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권, 생물권, 직권, 수권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현상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은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의 작용으로 석회 동굴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네요. 그죠? 누구의 작용인가 봐야죠. 지하수. 물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권? 수권. 때문에 석회 동굴. 이건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땅인데요, 땅. 이거는 직권. 수지네, 수지. 그죠?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야겠습니다. 답은 B가 되겠습니다. 22번. 다음은 지구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이다. 기억 니은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태평양에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발생했다. 태풍은 여러분 얼핏 보면 여러분 우리 수권, 기권 사이의 작용이니까 지구 에너지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태풍은 여러분 일단은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물이 증발돼야 되고 저기압 완성해야 되고 우리 사실 핵폭탄에 몇십 개쯤 해당하는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오는 거죠. 이 정도의 규모라면 이건 태양 에너지 때문에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구 내부 에너지로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전부 다 누구다? 태양 에너지가 됩니다. 한편 아이슬란드에서 규모가 큰 지진, 이런 경우는 다르죠. 지진은 태양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죠. 지각 변동, 모든 지각 변동은 뭐가 돼요, 여러분? 뭐 단층, 습곡, 지진 또는 아마도 뭐 쓰나미 뭐 등등등 하는 건 전부 지구 내부 에너지로 비롯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인 걸 찾아야 됩니다. 23번 지구 내부 구조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A부터 D 중 판을 가리키는 구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이 있어요, 여러분. 판. 영어로 플레이트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플레이트가 어디까지냐? 여러분, 이 A가 뭐죠, 여러분? 요 A. 요렇게 된 요 A는 지각입니다, 여러분. A는 지각이 돼요. 한편, 여기 잘 보니까 여기 멘틀도 있죠? 요렇게까지.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지각과 멘틀을 나누는 면이 돼요. 이런 면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호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호면. 근데 주의할 게 여러분, 요거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누구도 떠다녀요? 오케이. 멘틀의 상부도 떠다닌다. 멘틀의 요 상부, 멘틀 상부. 여기까지가 다 판이 돼요. 자, 제가 판 다시 해요. 요게 판입니다. 이만큼이 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판은 누구를 가리킨다? A나 B가 아니라 C. 오케이. C가 바로 판이 됩니다. 자, 어디까지 떠다녀요, 여러분? 멘틀 상부까지 같이 떠다닌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딱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참고로 연약권이라고 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판 위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여야 돼요? 지각과 멘틀 상부. 24번 그림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한 현상이다. 기억에 가장 적절한 것은 대기 대순환이 변화해서 가뭄이 생겼네, 여러분. 그죠? 점점점 말라가는 거죠. 한편 너무 나무를 많이 자른 거죠, 여러분. 나무를 많이 자른 거고, 그 다음에 방목. 누구를 많이 키운 거야, 여러분?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방목한 거죠. 그랬더니 토양이 황폐화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은 이제 쓰기 힘든 땅이 되는 거죠. 저주받은 땅, 사막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사막화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라니냐와 엘니뇨에 해당하는 현상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라니냐는 일반적으로 뭐 하나, 여러분? 라니냐는 그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누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부는 바람이 있죠. 그 바람을 갖다 우리가 보통 무역풍이라고 하는데, 얘는 무역풍이 세지는 거죠. 무역풍이라고 하는 애가 강화돼요. 무역풍이 너무나 세지면 얘들 때문에 뭐 할까, 여러분? 점점점 강한 바람에 서쪽, 태평양 서쪽 해안이 따뜻해지는 현상이 되는 게 라니냐예요. 엘니뇨는 거꾸로입니다. 이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동쪽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무역풍이 못 될 때 생긴다. 무역풍이 약화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도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어느 쪽에 뭐 용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엔 또 뭐 할 수 있어? 가뭄이 올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한 게 돼요. 그래서 답은 아니지만, 화산은 여러분, 볼케이노, 화산 폭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랑은 관계 없습니다. 25번 그림은 어느 지질시대의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지질시대에 출현하고 번성했던 생물은 사실 그림이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 있죠, 여러분? 유명한 삼엽충이 있네요, 여러분. 삼엽충이 뭐야, 여러분? 몸에 마디가 이렇게 세 갈래로 되어 있거든요. 세 갈래 이렇게. 삼엽충이야, 여러분. 워낙 유명하죠, 여러분. 그때의 시대가 언제다? 맞아요.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그럼 고생대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을 찾아야겠네요, 여러분. 그죠? 공룡, 중생대, 매머드, 신생대. 속시식물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식물이죠. 신생대에 번성합니다. 양치식물이 고생대에 번성하죠. 고사리 이런 것들, 쇠뜨기, 일업초 같은 것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그때 번성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우리 각각의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25문항을 풀이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